내 카페에서 손님이 맥심 커피를 찾는다면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덕분이네 관점에서 보면 팔아야 됩니다.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면 메뉴판에 등재해서 제대로 팔아야 되고요. 그에 못 미쳐서 일부 손님들만 찾는다면 프라이빗한 메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 손님과 나만 아는 메뉴죠. 스페셜 메뉴, 시크릿 메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카페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컨셉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 카페를 찾는 손님들 중에 맥심 커피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은 컨셉의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컨셉이 뭘까요? 컨셉을 어떻게 잡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오늘은 덕분이네 마인드 세 번째 시간 컨셉 편입니다. 컨셉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아닌 손님에게 관점을 맞추고 덕분이네 하는 마인드를 갖추셨다면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덕분이네가 만나본 그간의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컨셉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 카페의 운명을 컨셉이 좌우하는데도 말이죠. 컨셉은 내 카페의 색깔이고 손님에게 전달하는 이미지며 운영 방식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정하거나 브런치 카페, 스터디 카페, 디저트 카페 같은 카페의 종류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지역의 매장을 찾곤 합니다. 이것은 덕분이네의 관점에서 보면 거꾸로 된 거죠. 손님의 관점에서 컨셉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카페의 종류를 대입시키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 지역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카페에 맞는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곳이 좋습니다. 내가 주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활동했었거나 내가 잘 모르는 곳, 일테면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카페를 차리려고 해요. 근데 나는 거기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과 특성,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를 오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특성이 다른 지역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강제로 주입을 시켜서 그것을 손님들이 좋아한다 라는 확률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화될 수 없는 겁니다. 일테면 서울에서 성공한 저가형 테이크아웃이 경상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전라도에서 성공한 디저트 카페가 서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는 지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카페의 컨셉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을 정하시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게 일부러 가가호호 다니면서 문 두드려서 만나서 물어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면 동네에 있는 지인들부터 만나보세요. 직장이면 직장 동료들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카페를 하나 차리려는데 어떤 카페를 차리면 좋아들 할까? 야야야, 차리지 마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다 망해 자빠지는데 너까지 카페 창업하지 마. 이런 얘기 들을 거를 감내하셔야 할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내 카페가 성공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는 그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카페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일반화된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카페만이 있을 겁니다. 흔한 카페 말이죠. 그 흔한 카페들이 망하는 모습만 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차리려고 하는 그 카페는 흔하고 흔한 그런 카페가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컨셉이 명확한 카페일 테니까요. 그래도 꼭 할 거니까 한번 진지하게 의견을 내줘봐. 여기서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카페를 하는 거를
좀 숨겨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뭐 이해합니다. 앞으로 카페를 차리면 참 마음 상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카페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고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비스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공론화 시키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카페를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는구나, 이걸 모두가 알게끔 하세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어디 카페를 자주 가는데 그 카페는 이런 게 좋아서 자주 가. 그 카페는 영 엉망이야. 내가 거들떠도 안 보잖아. 거기는 진짜 조그만한데 커피 맛이 좋아. 거기 사장님은 항상 웃는 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자주 가. 요 앞 사거리에 있는 그 카페 있잖아. 거기 가족들하고 갔었거든. 애가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잔을 깼어. 아무 소리 않고 치워만 주는데 좀 그렇더라. 애가 살짝 긁혀서 피가 좀 났었거든. 나 같으면 먼저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물어봤을 텐데 내가 좀 오버하는 건가? 그러고 보니까 그 골목에 그 카페 하나 있잖아. 거기 그 대박 났다더라. 근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온대. 내가 한번 갔는데 자리가 없더라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내가 내 카페를 할 지역을 선정을 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내가 카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면 알릴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가게를 찾기 전부터 공론화 시키세요. 내가 카페를 한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세요. 알릴 수 있는 모두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으세요. 무엇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컨셉을 잡으려고 막 이것저것을 끼워 맞출 필요도 없어요. 많이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실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카페를 차리면 어떤 카페를 차려야 손님들이 좋아하고 행복해 할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절대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많이 들어보고 소통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창업스쿨에 가서 교육을 받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컨셉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탄생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컨셉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구독이 좋아요. 아빠, 구더기가 좋아? 아니, 구더기가 아니라 구독이. 아니, 왜 구더기가 좋아? 구더기가 아니라 구독이라니까. 그래, 구더기. 구더기! 구더기! 구독이! 구더기! 구독이! 구더기! 나도 구더기가 된다, 이놈아. 아이씨.